21화 신과 악마 그리고 인간의 유산. 강의실의 조명이 약간 낮아지고 단상에 선 정무학 과장이 다시 스크린을 넘겼다. 그 위에 떠오른 건 불타는 산,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태없는 존재, 그리고 사람보다 거대한 형체의 인간들이었다. 지금까지는 공식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에서 제외된 이야기입니다. 혼란이 다시 조용해졌다. 교육생들 일부가 숨을 멈췄다. 백야행의 아주 오래된 내부 문건 중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는 천천히 그 문장을 읽었다. 상고시대, 세계는 세 갈래의 흐름에 의해 나뉘었다. 신은 질서를 노래했고 악마는 그 노래를 찢었으며 인간은 그 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스크린엔 지금은 사라진 문자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의식의 잔재, 결계의 형상화, 그리고 고대 무기처럼 보이는 형태없는 도구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술, 무기, 결계 방식은 이 시기의 전쟁에서 흘러나온 파편들입니다. 정무학은 눈을 들어 교육생들을 바라봤다. 이건 단지 신화가 아닙니다. 108개의 고위 유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의식 기반 무기 체계는 그 전쟁 이후의 것이며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들은 그 전쟁의 잔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윤동주는 조용히 오른팔을 쓰다듬었다. 그 문양은 여전히 미세하게 뜨거웠고 왼팔에 새겨진 문자들은 스스로 의미를 되짚듯 조용히 맥을 쳤다. 정무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흐름을 다룰 줄 아는 자만이 그 너머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무학 과장은 상고시대의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인물이 있었다. 앞줄 오른쪽, 단정한 포니테일의 회색 셔츠, 눈동자는 날카로우면서도 무표정. 최연우.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장님, 방금 상고시대의 전쟁에서 지금의 기술이 유래했다고 말씀하셨죠? 정무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결계 기술, 의식 무기, 그리고 흐름 분석 체계까지 모두 그 전쟁의 잔재이며 계승된 형태입니다. 최연우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전쟁 자체는 전쟁을 일으킨 쪽의 의지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흐름 자체가 의지를 강요한 겁니까? 그 말에 강당 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정무학이 처음으로 입꼬리를 움직였다. 그건 미소라기보다 오래된 생각을 다시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단어를 조심스럽게 고르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 흐름은 처음부터 의지였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감돌았다. 윤동주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어딘가 자신이 손에 쥐었던 낡은 고서에서 분명 본 적이 있었다. 흐름은 의지다. 그러나 그 의지는 기억 속에서 익힌다. 왼팔의 문자 하나가 아주 잠깐 빛도 없이 서늘하게 울렸다. 한참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교육생들은 각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내고 있었다. 중간줄 끝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중년의 남자, 검은 3디다스 트레이닝복 상에 눈에 띄지 않던 입문자 윤동주. 정무학이 시선을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고요했다. 네, 말씀하시죠. 윤동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제로. 그는 말끝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또렷하게 말했다. 신도 있습니까? 악마도 진짜로 있습니까? 그 말에 혼란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누구도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정지윤도 뒷줄에 앉은 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정무학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천천히 윤동주를 바라봤다. 그 질문은
백야행이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받아온 질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강단 아래로 내려와 가장 가까운 교육생들 사이에 섰다. 상고시대의 기록엔 신도 있고 악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형체를 바꾸고 이름을 잃고 세계에 묻혀 있지만 정무학은 윤동주에게 정확히 시선을 맞추고 말했다. 다만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그 말엔 사실 이상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윤동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희는 다시 흐름을 잡으려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 번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번엔 주변이 먼저 반응했다. 몇몇 교육생들이 그의 쪽을 돌아봤고 정무학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그를 바라봤다. 말씀하시죠. 윤동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에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다. 만약 신이나 악마가 지금 이 세상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홀 안에 공기가 식었다. 이번엔 웅성임도 없었다. 오직 질문 그 자체의 무게만이 공간을 누르고 있었다. 정무학은 이번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계가 갈라집니다. 그 말엔 비유가 없었다. 과장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껏 흐름의 잔재와 싸웠습니다. 기억에 묻힌 파편들, 그들의 잔영, 잊혀진 의지들, 그조차도 이 세계를 뒤틀게 했죠. 정무학은 시선을 돌려 스크린에 떠있는 상고시대 유적지의 이미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원형이 온다면 그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다시 윤동주에게 시선을 맞췄다. 그날이 오면 당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이 교실도 우리의 언어와 생각조차 분열될 겁니다. 홀라는 차가운 침묵으로 잠겼다. 윤동주는 단단한 목소리로 그러나 감정을 섞지 않은 음색으로 물었다. 인간이 신이나 악마에게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다. 숨죽인 강의실. 정무학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이윽고 입을 열었다. 있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되려 강하게 울렸다. 상고시대의 인간들이 신과 악마 사이에서 그 흐름을 가르고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보다 단단했고 악마보다 깊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껐다. 정무학의 목소리만이 천천히 맥을 따라 퍼졌다. 그들은 이름 없는 전사, 결계의 맨 처음, 의식과 정서를 무기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어딘가로부터 인출된 오래된 기도로 들렸다. 그는 다시 윤동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말에 교육관은 조용했다. 윤동주는 다시 손을 들었다. 이번엔 천천히, 그러나 아주 확신에 찬 동작이었다. 정무학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시죠. 윤동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108개의 신비, 108개의 무기, 그리고 108인의 전승자.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유산을 이은 자들이 신이나 악마에 비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정무학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건 기밀은 아니지만 기밀 이상으로 조심히 다뤄야 할 주제였다. 혼란의 공기마저 한 박자 늦게 따라 움직였다. 정무학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윤동주 앞에 멈춰섰다. 그 질문은 공식적인 교육 자료엔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상고시대의 의식 전쟁에서 살아남은 108인은 각자의 흐름과 방식으로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극소수, 정말 극소수만이 그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는 좌중을 둘러봤다. 그 누구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계승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신과 악마의 흐름에 근접한 존재로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꺼내는 유언 같았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는 윤동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려 했던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폴라는 정적에 잠겼다. 윤동주는 고개를 숙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안쪽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잠시 교육관 안은 차분한 정적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뒤쪽 열의 중앙. 짧은 머리에 카디건을 걸친 남자가 손을 들었다. 살짝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홍석규, 전직 기자. 제가 하나 여쭤도 될까요? 정무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세요. 홍석규는 무릎 위에 올린 공책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까지 흐름의 전쟁이 어쩌고 유산이 어떻고 그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말투에 몇몇 교육생의 눈썹이 올라갔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요.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입문자들 중 실제로 살아남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듣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위기를 깨는 질문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했다. 정무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1년 내 유지율 38%입니다. 그 소리에 잠시 정적이 무너졌다. 정무학은 거기에 덧붙이지 않았다. 그 수치 하나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홍석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책에 뭔가를 적었다. 정무학이 마지막 말을 끝내고 교육관의 조명이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누군가는 휴게실로 향하고 누군가는 같은 줄에 앉은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윤동주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손목 위 문양을 가볍게 누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문양은 가만히 있었다.